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8월 둘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지난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은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이라고 군 당국이 결론 내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례적으로 대북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섰습니다. 사상 최대 폭의 위안화 가치 인하를 단행한 건데요. 이번 조치로 위안화의 가치는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통화 가치가 동반 급락하는 등 외환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맞아 세계 연대 집회 형식의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등 8개국 시민단체가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80대 남성이 아베 정권을 비판하며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 사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생계형 사범과 영세업자 등 모두 6,500여 명이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요. 관심이 집중됐던 기업 총수 사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선에서 그쳤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 공휴일을 맞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고궁과 자연휴양림 등이 무료로 개방되면서 전국의 고속도로는 일찌감치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면서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국회의원부터 경찰관, 고등학교 교사까지 권위를 가진 집단의 성범죄 혐의가 연일 들춰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특히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등 5명이 여교사와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건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 역시 관련된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극적인 용어로 범행 과정과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해서 오히려 모방 범죄를 부추기고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잇따른 성범죄 사건을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독미디어대학원 뉴미디어 학부 정혜경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우리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네, 텔레비전이나 신문, 또 인터넷 매체 할 것 없이 거의 매일 요새는 성 관련 추문과 범죄 사건들 그리고 그에 따른 논란으로 언론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행태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를 들어 최근에 한 메이저 신문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한 고등학교의 성추문 내용을 다루면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교무부장이 노래방에서 몸 만지는데 교장은 보고도 놔도 그리고 이 기사를 종화면인 4면 전체를 할애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고요. 제목 역시 1, 2단 제목이 아니라 전단의 어떤 제목 크기였습니다. 동시에 이 기사는 포털이나 모바일 뉴스로도 확산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녀들과 함께 신문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9금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 기사는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성윤리가 무너졌는가를 고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또 블루스를 취하고 추근됐다. 옷이 찢어졌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면서 선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청률을 높이고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소재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작 같은 날 기사 중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4대학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 성폭력을 은폐하는 교장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관련 기사를 하단에 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내용을 그 탑 기사로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매체들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특히 그 요즘 종편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학교에 이 성추문, 이건 단골 소재가 되고 있지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그 성추행 과정 이런 것이 자세하게 그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보도 행태가 사회 현실에 미치는 악영향, 네. 역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그 일선 경찰관의 성추문 사건이나 또 현역 국회의원이 보험 설계사를 호텔로 불러서 성관계를 가진 어떤 그런 사실이 기사로 보도되면서 요즘은 온통 그런 성추행, 성폭행 뉴스가 주요 이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 사건을 다루는 우리 미디어의 태도가 네. 마치 치정극이나 어떤 삼류 영화 스토리를 적당히 기사로 변형시켜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듯한 자극적인 내용과 어떤 구성이 상당히 위험 수위까지 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언론의 의도는 성범죄의 예방이지만 사실은 시청률과 열독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자신의 취재 방식과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언론 보도를 보면서 느낀 게요.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를 선택해서 이번 범행을 너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보도 태도는 문제는 없을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범죄나 어떤 성추행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는 그 보도 방식이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이런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고 또 그런 정보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과 같은 어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는 말씀하신 대로 마치 드라마나 영화같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또 선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사건을 묘사하고 때로는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공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언론이 평소에 이제 과도한 특종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네. 성범죄 이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는 이렇게 시청률 경쟁, 클릭수 상승에 더 목매고 있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국 언론은 이미 그 성범죄 보도에 대한 무분별한 그 보도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질타와 법의 응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2012년에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보도 경우인데요. 당시 언론들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범인의 도주 경로는 물론이고 피해자와 범인이 평소에 어떤 관계였는지, 어떠한 폭력이 가해졌는지, 피해자가 어떤 부위에 어떤 상처를 입었고 또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고요. 네. 심지어 한 일간지에서는 피해 아동의 일기장을 입수해서 공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의 결과로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회적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언론계에서는 그것을 의식해서 한국기자협회와 국민인권위원회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와는 별도로 법원이 언론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언론이 앞장서서 우리 여론, 우리 사회 여론은 어떤지를 좀 전해주고 예방책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될 텐데 그런데 보니까 좀 의례적인 형식적인 예방책만 제시를 할 뿐 심층 보도나 탐사 보도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언론들은 근본적인 이 성범죄, 성추행 예방 대책이나 탐사 보도를 통한 심층 분석보다는 일시적인 사건의 소개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 유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성범죄 대책이란 것들도 과연 정말 치밀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인지 그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기소되기 전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기소되기 전이라도 곧바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법령 정비 작업을 벌이겠다고 얘기하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시교육청의 이 발표 내용은 이미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학교의 성범죄 사건만 터지면 발표해왔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정부는 작년 2월에도 교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 교원 자격증을 박탈하고 또 교직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또 작년 9월에는 이 성범죄 교원이 수사를 받게 되면 기소 전이라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의 대책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몇 년새 미적되고 있는 사이에 지난 6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 299명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139명이 아직도 교단에 남아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학교의 그 성범죄는 줄어들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 언론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시청률, 열독률, 클릭수를 의식해서 선정적인 내용의 이런 성범죄의 기사는 양산하고 있으면서도 대책 마련을 위한 탐사보도, 그리고 대책 마련에 무능한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크게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소식 전할 때 앞으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언론의 이 성범죄 관련 보도는 이렇게 선정적인 방식만 양산하다 보니까 성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고 또 여성들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여자 아이들에게도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분위기 조성에 일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구체적인 성범죄를 보도하는 것, 그리고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를 응징하고 또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도의 결과 성범죄율이 줄어들었다는 후속 보도는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최근 5년간 아동 성범죄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국민들의 분노를 상업적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언론들은 지난 2012년 기자협회와 국민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다시 한번 읽고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세부 권고 기준은 7개의 총강과 10개의 실천 요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론 보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할 것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배려해서 신중하게 보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언론이 지향해야 될 큰 방향은 이런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또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잠재적인 성범죄자들에게는 강한 경고가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는 현명한 대처를 유도할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언론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행하고자 합니다. 혁신학자라는 이거는 1년 6개월이나 되는 그런 시간을.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 1번지와 뉴스 현장 1314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 현안을 전하는 뉴스 1번지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시죠.
지난 한 주간 방송되었던 연합뉴스 TV의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1번지를 모니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들로는 박 대통령 광복 70주년 주간 광폭 행보, 국민 중심 국정론, 박 대통령 개혁 동력 속도 내나, 이호 여사 방북 사흘째 김정은 만나나, 또 8월 임시국회 개막, 해킹 노동 선거 넘을까, 그 다음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근본 원인은 이호 여사 방북길 남북관계 돌파구 열리나 등을 비롯해서 여러 사건 사고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뉴스 1번지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초대해 18분 40초 동안 초대석 일본 사죄 없는 전후 70년 담화 대응은 편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전에 군 당국이 DMZ 지뢰 사고는 북소행, 의도된 도발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 질문에는 없었을 텐데 순발력 있게 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북 DMZ 목함 지뢰 도발, DMZ 지뢰 폭발은 의도적인 북소행과 관련돼서 질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방위원장이 아닌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빨간등 켜진 것, 긴장 수위 높여 내부 결속 다지기 위한 것 아닌가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3분여의 원론적인 문답이 겉돌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 NHK 사죄 단어 명기, 물타기 언급 가능성 관련 질문에 대해 나 위원장은 오늘 아침 NHK 보도는 모든 것 담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모두 담도록 아베 측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고, 우리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대일 외교 첫 단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역사 문제에 대해 사과받을 타이밍이 있었는데 다 놓쳤고 쉽게 사과받으리라 생각하고 모든 외교 문제의 첫 출발점으로 역사 문제를 놓아 더 경색되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중항일 승전 기념식 놓고 관련국 식명전 치열 제목과 관련해 그것하고 한일 관계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우리가 개선 의지를 갖고 있어 전승일 참석 여부는 그다지 영향 없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것이 자막과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큰절 외교 논란 속 굴욕 외교 평가도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 점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었고 그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는데 시청자들로서는 외교통일위원장은 외교 문제를 깊숙이 잘 알 터인데 그가 생각하는 한미 간의 불편한 측면은 무엇이었나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후속 질문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뉴스 1번지의 초대석에서도 인터뷰 프로그램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 질문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질문을 할 경우에는 인터뷰이가 당황해한다든지 부실한 답변을 한다든지 공격적이라고 느껴서 방어적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답변 내용 중에 시청자가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자료 화면 등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연합뉴스 TV의 방송 품질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뉴스 1번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취재 현장에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현장 1314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연합뉴스 TV에서 평일 오후 12시 4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방송되는 뉴스 현장 1314를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현장 1314는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현장성 강화 와이드 뉴스라는 캐치프레이즈답게 DMZ 목함질의 폭발, 북한 소행, 반롯데 정서 확산,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제자폭행 인문교수 파면 등 오전에 기자회견 등에서 발표된 핫 이슈들을 생생하게 그러면서도 심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뉴스 중에서도 8월 5일 2시 5분에 방송된 뉴스 현장 제자폭행 인문교수 파면 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들이 출연했는데 출연진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제자를 때리고 인문까지 먹인 대학 교수가 지금은 5년 동안만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질문에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교육부가 7월 30일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하기로 해서 개정되면 소급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는데 소급 입법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배승희 변호사는 문제는 학교 측에서 교수를 파면했지만 파면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면제했다는 점이다라고 하면서 학교 측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라고 지적한 것이 시청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했고 학교가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밝혔어야 한다고 첨언해서 최근 잇따르는 각급 학교에서의 성범죄 문제에 대해 학교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성범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뉴스 현장에서도 인문교수 이야기 외에 경찰의 기강회의, 특히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을 성희롱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든가 현직 경찰이 대학 동기를 성폭행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 문제는 다른 기회에 별도로 다루고 인문교수와 고등학교에서의 성추행 문제만 집중해서 다루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 관계자를 초대했으니 경찰 기강회의를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의 성범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학원에서의 문제로 좁혀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론 부분에서 성범죄에 물들어가는 대한민국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라는 질문에 출연자들은 모두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 등 계층 차이를 이야기하고 신상정보 공개 또 평생을 십자가 메고 살아야 한다는 심각함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교양 차원의 경고와 홍보, 경각심 갖도록 사회계도와 의식계몽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해법을 제시해서 아쉬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상파의 종합뉴스, 종편의 뉴스와 시사토크, 범람, 보도 전문 채널 등 방송 뉴스도 포화 상태고 온라인 신문, 인터넷 신문, 그리고 SNS 등의 뉴스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뉴스 과잉 환경에서 연합뉴스 TV가 보도 전문 채널로서 독자성을 확보하려면 속보성과 다양성을 갖춘 뉴스 전달 위에 사안에 따라 전문성과 심층성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뉴스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환경감시 기능과 상관 조정 기능을 더욱 폭넓게 수행하는 연합뉴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의 프로그램 중에서 뉴스 현장 1314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는 뉴스 외에도 다양한 제작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죠. 대학생 평가원들의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오늘은 통TV연애를 살펴본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양현주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일에 방송된 통TV연애 모니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TV연예는 연예계 핫이슈들을 살펴보는 화제의 연예 뉴스, 스타들의 숨겨진 한 컷을 보여주는 시크릿 포커스, 최근 개봉한 충무로 영화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다양한 영화 콘텐츠들을 설명해주는 무비앤스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코너마다 단독 MC, 2MC 등 진행 방식이 다채로워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8월 8일에는 송승헌과 류이페이 열애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예계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탕웨이 김태용, 채림 가오즈즈 등 한중 커플을 언급함으로써 또 하나의 한중 커플 탄생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원빈과 이나영의 임신뿐 아니라 임요한, 김가연 부부와 주영훈, 이은미 부부의 출산 소식 등 연예계의 훈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시크릿 포커스에서는 미녀스타 김태희 씨와 티아라 소식을 전했는데요. 가수 비와의 결혼설에 대한 김태희의 자세한 인터뷰 영상이 흥미를 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애하면서 당연히 서로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액션을 취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더불어 이번에 방영되는 김태희 주연의 드라마 용파리를 통해 연기력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작 보고의 사진 한 장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자 했지만 그보다는 새로 방영되는 용파리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티아라의 시크릿 포커스에서는 티아라의 컴백곡을 소개해줬는데요. 영상의 초반부에 전 멤버인 화영의 왕따설을 언급해줌으로써 1년의 공백이 있었던 티아라의 인기가 다시 불붙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왕따설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나머지 멤버들의 입장을 추가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쇼케이스 무대 위에서 티아라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사진 한 장은 다소 어색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의 SNS에서는 스타들의 애완견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평소 생소했던 스타 애완견에 대해 알게 되고 애완견과 함께하는 스타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사진뿐만 아니라 스타들의 애완견에 대한 설명과 스타와 애완견이 함께하는 에피소드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스타의 이름이 왼쪽 상단에 작게 나타나 영상이 시작되고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입부에 스타의 가족, 스타의 애완견 등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막이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무비앤스타에서는 이번에 개봉되는 미스 와이프와 협력 할애 기억에 대해 설명해주는데요. 영화에 대한 간단한 예고 중간중간 주인공들의 인터뷰 내용을 적절히 섞어 배우들이 연기에 임하는 자세와 연기의 어떤 점을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우가 굉장히 패닉에 빠지는 역할이라 굉장히 또 너무 자연스러워도 안 되는. 그쵸.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는 미스 와이프의 주제를 살려 화차, 역전의 명수, 리플리, 그리고 패밀리맨 등 그와 비슷한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해주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영화 리플리의 설명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의학적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자막까지 더해져 영화의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무비앤스타 마지막 부분에서는 로빈 윌리엄스의 인생을 관통했던 영화들을 시기별로 보여주고 영화의 명대사들을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감동을 더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배우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라 뜻깊었습니다. 이어지는 뮤직웨이브에서는 지난 한 주 K-팝 가요계 이슈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가요계 최정상급 가수뿐만 아니라 무한도전을 통해 이슈가 된 언더밴드 혁오, 전설적인 록밴드 스콜피온스 등 다양한 뮤지션들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빅뱅의 3년 만에 완전체 컴백과 4달 연속 발매라는 음악의 특이 상황까지 알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네, 통TV연예를 살펴본 양현주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니터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점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한 프로그램에서 연예계 소식, 영화, 그리고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어서 신선했습니다. 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 콘텐츠에서도 제작진의 다양한 시도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무비앤스타에서는 기자와 아나운서가 2MC로 기존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진행 방식이 신선했습니다. 또한 주말 예매율 순위, K-팝 순위, 비슷한 주제에 대한 영화 등 각 콘텐츠 안에서도 매력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멀티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통TV연예가 앞으로 또 어떤 흥미로운 소식과 콘텐츠들을 전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양현주 학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와 펼 뽑았으면 뭐라도 써라.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계속 보니까 신기하게 느껴지고 더 친숙하게 된 것 같아요. 풍악이 울린다 5천만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은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